아가사가 책장 넘기는 소리 똑똑똑똑 맛있는 책 이야기 책과 음악이 함께 있는 온북 TV 수요북콘. 네, 매주 수요일 홍대를 책으로 물들이는 사각사각톡톡 수요북콘. 네, 사실 저희 수요북콘이 시작된 지는 벌써 19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이 자리에서 항상 진행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두 주를 쉬고 오니까 여러 장비들이 저를 거부하네요. 마치 먼 여행을 다녀온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행자의 마음이란 것은 조금쯤 설레고 또 조금은 어색하고 또 조금 두렵기도 한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초대한 저자분과 나눌 이야기들이 벌써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은 조금 다른 지구마을 여행의 저자 이동원 씨입니다. 전 세계 NGO를 찾아 떠난 여행 이야기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요. 그 여정을 따라서 떠나가기 전에 이렇게 인사드리는 저는 시 쓰는 신혜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진짜 주인공을 모시기 전에요. 특별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동원 씨를 응원하기 위해서 흔쾌히 달려 나오신 음악 밴드 분들을 모실 텐데요. 요술당나귀라는 친환경 음악 밴드입니다. 요술당나귀는 이동원 씨와 신촌 콘서트에서 함께 활약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신촌 콘서트에 대한 얘기는 차차 나눌 이야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연보호는 세계평화의 첫걸음이라고 외치는 친환경 밴드 요술당나귀,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죠. 심사숙녀 선현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대형 기획사의 레이더망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산과 바다를 여행하는 요술당나귀예요. 네, 제가 오늘 공연을 하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진행자가 저희를 소개해 준 건 처음입니다. 네, 괜찮네요. 네, 나쁘지 않아요. 네, 어쨌든 그러면 저희한테 허락된 시간이 길지가 않아가지고요. 공연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노래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카페라떼만 주문하는 그녀의 커피 위에 거품으로 하트를 그려서 사랑을 고백한다는 그런 찌질한 남자의 러브스토리죠. 과연 그 사랑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들어보아요. 네, 지금 오신 분들은 여기 앞에 앉아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너의 이름도 몰라 넌 언제나 카페라떼 하루 종일 너만 기다리며 커피 만드는 사나이 어떻게 널 좋아하는 것 같아 떨리는 내 마음 들킬까봐 조금씩 너에게 다가갈게 어떻게 널 좋아하는 것 같아 하얀색 하트를 그려 오늘은 꼭 말해야지 떨리는 손 너의 얼굴을 보며 아니, 오늘도 저희 바리스타가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라고 하네요. 과연 그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저기 뭐야, 왜 이렇게 뒤로 가? 저기 좋아하시는 커피 나왔습니다, 손님. 표정이 좋지가 않다. 빨리 와라. 셋, 넷. 어떻게 널 좋아하는 것 같아 떨리는 내 마음 들킬까봐 조금씩 너에게 다가갈게
어떻게 널 좋아하는 것 같아. 미안해 널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너무나 초라해 부끄러워. 떨리는 목소리로 난 너에게 얘기해. 난 어떻게 널 좋아하는 것 같아. 어떻게 널 좋아하는 것 같아. 떨리는 내 마음 들킬까봐 조금씩 너에게 다가갈게. 어떻게 널 좋아하는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이 뒤에 프로필이 있어가지고 약간 긴장했던 것 같아요. 네. 저기 사진에 보이시는 저 멤버들은 지금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저랑 지금 협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슈퍼배짱이라는 팀의 리더를 맡고 있는 친구랑 같이 왔어요. 네. 요술당나귀와 슈퍼배짱이. 나쁘지 않다. 괜찮네. 잠깐 그러면 저 프로필로 인한 긴장을 풀기 위해 여러분들한테 요술당나귀가 준비한 문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문제의 정답을 맞히는 분께는 엄청난 선물을 드립니다. 네. 제주도 왕복여행권. 네. 뉴 아이패드 새로 나온 거 아시죠? 왜 안 믿어요? 그 안 믿는 이유는 저희가 가난하게 생겨서 그런가요? 저희는 가난하지만 부모님께서는 괜찮게 사세요. 네, 문제 맞춰주세요. 네,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밴드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미남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유명한 노래로는 방금 들으신 카페라떼와 곧 들으실 나쁜 사람이라는 노래 등등이 있는 이 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손을 들어주세요. 네, 여기 미녀의 여성분. 요술당나귀 정답이에요. 네, 앞으로 나오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은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요술당나귀 CD예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아, 네. 괜찮네요. 네,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요술당나귀가 준비한 공연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광고 듣고 2부 공연 이어가겠습니다. 깨끗하게 조금 더 맑게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이 세상. 깨끗하게 조금 더 맑게 우리가 만들어요 요술당나귀. 예. 깨끗하게 맑게 자신은 없어요. 아, 힘들다, 오늘. 네, 광고 잘 들었고요. 이제 오늘 공연의 2부 공연이자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네, 아쉽게도. 네, 요즘에 저희가 북구 선트를 꽤 많이 해요. 요즘에 그 법륜스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그 새로운 100년이라는 책을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도 울산, 부산, 여수 이렇게 막 찍고선 와가지고 피곤했는데 동원군이 이 부탁을 해가지고 오늘 저희가 잘 안 돌아다니는데 대형 기획사한테 걸릴까봐 네, 조심스럽게 왔습니다. 네, 버스 타고 왔어요. 보통 저희가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대형 기획사한테 걸릴까봐 네, 조심스럽게 왔습니다. 그 책이 굉장히 좋아요. 표지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이 표지가 뭔가 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이렇게 읽어보고 싶은 그런, 네. 조금 다른 지구마을 여행. 네, 꼭 저 이따 갈 때 이렇게 사서 갈 거예요. 네. 나한테 선물할 생각 하지 마. 나 꼭 살 거야. 네.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죠? 네, 안 읽어보신 분들 몇 분 계시네요. 아,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자리를 가득 메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노래 하고선, 소란을 마무리하고 떠나겠습니다. 네. 마지막 노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상식인들의 분노를 담은 나쁜 사람이란 곡이에요. 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아름다운 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있는 나쁜 사람. 아이들이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욕을 하는 나쁜 사람. 술 기운에 빌려서 남의 집 문 앞에 볼일을 보는 나쁜 사람. 여자친구 있는데도 예쁜 여자만 보면 눈 돌리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썰렁하니까 함성!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은 천국이라고 소망하는 나쁜 사람. 백만 있으면 맘대로 휘두르
두고 다녀도 된다고 하는 나쁜 사람. 가짜도 진짜로 만들어버리고 진짜도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글 잘 쓰시는 나쁜 사람.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 같은 댓글이나 다는 나쁜 사람보다 못난 사람. 예예예예 못난 사람. 예예예. 언젠가부터 우린 아주 비상식적인 세상 속에서 행복해하죠. 누가 만든 세상인가? 우리들이 만든 세상. 그냥 하하하하하 웃어요. 진짜는 사라져가고 가짜가 진짜가 되려고 하는 헷갈리는 세상. 나쁜 건 나쁜 거라고 말 못하고 있는 사람 모두 나쁜 사람. 여러분, 3절부터는 다 같이 나쁜 사람을 외쳐보아요. 준비되셨나요? 박자 잘 맞춰주세요. 네. 그러면 시작할게요. 양복 입고 TV에 나와 멱살 잡고 주먹 쥐고 싸우시는 Say!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하시는 Say! 아름다운 금수강산 여기저기 삽질하고 계신 네,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곧 대형 기획사와의 그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언행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연말에는 좋은 무대에서 많이 뵀으면 좋겠네요. 네. 방송 출연 못할까봐 가사도 맘대로 못 쓰는 나도 나쁜 사람. 예예. 나쁜 건 나쁜 거라고 말 못하고 있는 사람 모두 Say! 나쁜 건 나쁜 거라고 말 못하고 있는 사람 모두 Say! 나쁜 건 나쁜 거라고 말 못하고 있는 우린 모두 나쁜 사람. 나쁜 건 나쁜 거라고 말 못하고 있는 우린 모두 나쁜 사람. 예예예. 네, 지금까지 대형 기획사의 레이더망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요술당당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오늘 미녀의 여성분들이 많이 오셔서 기분이 좋네요. 뻥이에요. 안녕! 친환경 밴드 요술당나귀의 무대였습니다. 환경을 지키려는 아름다운 몸짓과 거기에 오늘의 주인공 이동원 씨와의 우정까지 더해져서 더 훈훈했던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잠깐의 공연만으로도 벌써 오늘의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른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볼까 합니다. 그 조금 다른 지구마을 여행의 저자 이동원 씨는요.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에 현재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계절마다 열리는 공연, 신촌 콘서트에서 공연 기획 일을 해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40여 개국의 NGO를 찾아다니면서 기록한 여행기 조금 다른 지구 마을 여행을 펴냈습니다. 또한 어장관리라는 스마트폰 앱북으로도 이 내용을 새로운 형식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손발이 오그라드는 이동원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진짜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의 주인공 이동원 씨입니다. 네. 다리가 길어서 이 사진 계속 켜져 있는 건가요? 바로 이제 넘어갈 거고요. 네. 네,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오신 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먼저. 네, 안 보여요. 여기 앉으니까 앞에 분들이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조금 다른 지구마을 여행이라는 책과 어장관리라는 스마트폰 앱북을 만든 이동원이라고 하고요. 네, 현재는 학교를 재학
네, 등록은 돼 있는 상태고요. 네,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 자주 가지는 않고요. 신촌 콘서트라는 이제 팀과 함께 여기 근처에서 공연 기획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공연만 맨날 만들다가 네. 만들어서 올려놓고 이제 가수들 왜 이렇게 가수면서 이렇게 무대에서 떨지라는 생각 많이 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뒤에 계신 가수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네, 드려야겠네요. 네. 네,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진땀을 빼고 계신데, 네. 물 한 통만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네, 물 한 잔 부탁드릴게요. 뭐, 물 준비되기 전에 말씀 나눠보면, 조금 다른 지구마을 여행 이 책이 첫 책이시죠? 처음 네, 첫 번째 책이시죠? 책이에요. 네. 네. 그 소감도 남다를 것 같은데, 책 처음 나왔을 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되게 우여곡절이 많은 책이에요. 사실은 예담이라는 출판사를 만나서 되게 예쁜 책으로 나왔지만 원래는 또 다른 출판사가 있었었어요. 근데 잘 안 될 것 같다고. 이거 누가 사서 보겠어라는 예,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예담이라는 곳으로 만나게 되었고 네. 예담에서 되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래서 네. 저 한 달 전부터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걸 주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 첫 책이 이제 세상에 나왔는데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네, 사실은 이 책이 여행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앞에 조금 다른이라는 이 단서가 붙어요. 왜 네. 조금 다르죠? 여행을 갈 때부터요. 네.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은 건 어릴 때부터 꿈이었는데 조금 다르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좀 어릴 때 좀 삐딱한 것도 있긴 하지만 네. 네, 그래서 그냥 배낭 메고 다니면서 돈만 쓰고 다니는 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싶어서 동네 가서 좀 어디서 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 살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NGO 단체들을 다니게 됐고요. 네. 그래서 조금은 다르게 여행을 한 이야기를 이제 책에 담게 되었죠. 그럼 네. 이 책이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40여 개국의 네. NGO들을 찾아 나선 네. 그런 여행기죠? 네. 네. 잠시만요. 다들 저 땀 때문에 다들 신경이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네, 원래 좀 땀이 좀 많아요. 근데 조명 받으니까 장난이 아닌데 네. 네, 떨린다고 하면서 할 말씀은 다 하고 계십니다. 네. 원래 떨리면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NGO들을 찾아 나서 이 여행기를 이제 책으로 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을 이제 처음 시작할 당시에 그 NGO들을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NGO를 선정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선정을 받은 거죠. 네. 예, NGO들을 계획을 이렇게 대충 지구를 한 바퀴를 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뭐 아는 단체들도 있잖아요. 월드비전이라든지 이렇게 큰 단체도 있지만 그것보다 좀 작은 곳, 현지 동네 가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봐야겠다. 더군다나 혼자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어렵지만 한글로 하나 써서 그걸 영어랑 스페인말로 써가지고요. 네. 구글에 이제 검색을 했죠. NGO라고 쳐서 이메일을 쫙 보내서 답장 온 것들 중에 이제 연결이 된 곳들을 가게 된 거죠. 수많은 곳에서 답장이 들어왔다고. 네. 네. 여러 가지가 많이 했어요. 왔더라고요. 네, 네. 제외된 곳도 있어요? 네, 제외된 곳도 있었어요. 어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동네에서 네. 그 슬럼가 총 쏘고 하는데 네, 한 네. 1년 지내면서 해보면 어떻겠니라고 하시더라고요. 1년이요? 네. 그래가지고 네, 네. 정중히 거절을 했었죠. 그거. 네. 그러셨군요. 그만큼 준비 기획 그 기간도 남달랐던 것 같은데 스페인어도 공부하셨다고. 네, 공부라고 하기보다는 네. 네, 여기 스페인 사람들이 자주 가는 바가 여기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오랫동안 홍대 지내면서 근처요? 네, 네. 말을 어렵사리 배웠죠. 네. 그러셨군요. 책에 스페인어 준비도 하셨다고 뭐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배우기는 배웠어요. 석 달 학원은 다녔고요. 네. 제가 말을 그렇게 했군요. 네. 석 달 동안 학원 다니다가 네. 여행을 한 달 앞뒀는데 말이 안 터져가지고 이제 그러셨군요. 그 바에 가서 이제 배우게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들으시면 오해하시겠어요. 이 친구 네. 공부도 안 하고 조금 다니면 다 말문이 터지는가? 죄송한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진 않고요. 네. 네, 그런 준비 기간 거쳐서 이제 다녀오셨는데요. 그 책을 보니까 각 파트의 첫 페이지에 그 간단한 경로들이 이렇게 나와 네네. 있더라고요.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베트남, 캄보디아, 네. 그리고 피스보트, 네. 멕시코,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팔레스타인으로 네, 팔레스타인까지 날아가셨죠? 네. 그 여행 경로는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여행 경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NGO 단체들을 이제 네. 보내게 됐었고요. 비행기를 좀 덜 타고 싶었어요. 비행기를 좀 덜 타고 싶어서 먼저 피스보트라는 일본의 평화운동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100일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저는 싱가포르부터
인도양, 지중해 대서양 거쳐서 멕시코까지 2달 코스만 중간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확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동남아랑 이제 중남미 지역을 NGO 답장 온 것들을 통해서 네. 하나씩 계획을 짜서 갔던 거죠. 근데 중간에 뭐 바뀌기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예, 예. 네, 그렇게 그러니까 됐습니다. 비행기를 많이 이용하지 네네. 않는 경로로 다녀오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여행지를 잠깐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잠깐 네.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준비해 주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가 자라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본다며 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 난 말하지 못한 채 입새만 펄럭이겠지 얘기해도 될까 매일 내가 꾸는 꿈 비웃지 않고서 나의 얘길 들어준다면 한번 느릿느릿 얘기해볼까 따뜻한 집 편안한 의자 널찍한 배 남은 버스 손잡이 푸른 숲 새의 둥지 기타와 바이올린 엄마가 물려준 어느 아이의 인형 하지만 이 세상에서 되고 싶지 않은 게 내게 하나 있다면 누군가를 겨누며 미친 듯이 날아가는 화살 내가 꾸는 꿈 얘기해도 될까 매일 내가 꾸는 꿈 비웃지 않고서 나의 얘길 들어준다면 한번 느릿느릿 얘기해볼까 작은 책상 동그란 거울 뜨거운 불빛 시원한 그늘 식탁 위 한 쌍의 젓가락과 술잔 눈물 닦아줄 휴지 사랑 전해줄 편지 하지만 이 세상에서 되고 싶지 않은 게 내게 하나 있다면 누군가를 겨누며 미친 듯이 날아가는 화살 네.
와. 네, 영상을 보시는데 풍경에 취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진의 코믹함에 다들 웃음을 참지 못하셨는데. 저도 저런 줄 몰랐어요. 아니, 왜 사진의 포즈를 다, 아, 이 의미는 뭐죠? 한 번 했었는데요. 예전에 잠비아 갔을 때 한 번 했는데 아, 네. 그냥 예쁘길래 한번 모아서 뭔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찍었었는데요. 이렇게 쓰이고 있네요. 지금. 네네. 이게 2010년부터 가서 2011년 초에 들어왔죠. 7개월 동안 네, 떠난 7개월, 여행이었죠.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보니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아, 저 때가 참 좋았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아, 저렇게 많이 다녔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행을 다녀와서 책을 쓰고 어플 만들고 여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갔다 온 여행을 제가 잊어먹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 보면서 조금 기분이 남다른 것 같네요. 네. 네. 그럼 이렇게 많은 기억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그 아까 뭐 거북이도 나왔던 것 같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여행 중에 경험했던 에피소드들 몇 가지 소개해 주세요. 에피소드 어떤 게 사진을 보니까 좀, 네. 거북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혹시 야생 거북이 보신 분 계시나요? 네. 제 마음대로 말해도 되겠네요, 오늘. 네. 될 것 같은데, 멕시코였어요. 멕시코였고, 2010년 10월 달이었는데요. 제 사촌 형이 이제 멕시코에서 거북이를 키우는 일을 하고 왔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를 지원해서 가게 됐죠. 갔더니 그 푸에르토 바야르타라고 하는 멕시코에서 유명한 휴양지예요. 근데 거기 이제 가서 거북이를 이제 키운다기보다 야생 거북이가 올라와서 알을 놓고 가죠. 그리고 이제 알을 보호를 했다가 그게 40여일이 지나면 땅속에서 올라와요. 이제 네. 새끼 거북이를 모았다가 다시 보내주는 일인데요. 그 일을 이제 해서 가게 됐죠. 근데 휴양 도시기 때문에 되게 아름다운 것들도 많고 멋있는 호텔도 많은데 거기서 걸어서 한 3, 40분을 들어가면 이제 오두막과 나무와 바다랑 모래밖에 없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만 보면서 오두막에 사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네. 동료들하고 이제 밤 되면 나가요. 밤에 이제 순찰이라고 해서 나가면 한 70cm? 가로 세로가 70cm 정도 되는 엄마 거북이가 올라와요. 네. 이제 그럼 알을 놓고 돌아가 버리죠. 그럼 그 알을 이제 다시 꺼내요. 저희가 꺼내가지고 안전한 장소에 옮겨놨다가 이제 새끼 거북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보내주는 일을 한 달 동안 했었죠. 네. 거북이랑 친구도 되셨겠네요. 예, 거북이 한 10,000마리 봤어요. 새끼 거북이. 예, 새끼 거북이 손가락 2마디만 하거든요. 진짜 작은데 네. 예, 처음엔 되게 신기했어요. 100마리씩 이렇게 기어다니니까 그것도 바다 이렇게 보내주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가야 되니까 해변가에 이렇게 놔두면 사람이랑 똑같아요. 빨리 가는 애, 뒤로 가는 애, 물 맞고 도망가는 애, 옆에 붙잡고 가는 애, 뭐 종류별로 많은데 네. 다 보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감동적이고 눈물도 나고 했는데 어느 날 막 700마리, 800마리 되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기분이 또 다르더라고요. 아, 네, 네. 그렇게 했었죠. 네. 예, 재미있는 얘기. 그런데 이 거북이를 이제 보호하는 차원에서 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이게 NGO 여행이라는 게 사실은 세계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거나 네. 어떤 부조리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거라서 네네. 이제 많은 느낌들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책 읽으면서 군데군데 가슴도 찡해지고 네. 또 이렇게 눈물 이렇게까지 흘리고 이렇게 뭐 그런 이렇게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그 한국 군인이 베트남에서 그 민간인 학살했던 그 내용을 담은 걸 보고 저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네. 그때 얘기도 좀 들려주실래요? 베트남인데, 네. 많이 울었죠. 그때 많이 네. 울었는데, 베트남을 처음 갔던 건 2009년도예요. 제가 2010년 여행을 하기 전에, 나와우리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 나와우리. 네, 네. 나와우리라는 네. 한국 NGO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의 굿윌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같이 이제 캠프 같은 걸 해요. 평화 캠프인데, 그것을 왜 하게 되었냐면, 예전에 베트남 전쟁 때 한국 군인들이 파병이 됐었잖아요. 그때, 학살이 일어났다고 해요. 민간인 학살이 많이 일어났고,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데, 어느 정도는 맞냐면 이제 시골에, 베트남 중부 지역을 가면 이제 시골이에요. 근데 마을마다 커다란 비석이 서 있어요. 한국말로 증오비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쟁 때 학살하고 간 한국 사람을 증오합니다라고 하고요. 보통 한 번에 200~300분 정도가 이제 학살로 돌아가시는데 그분들의 이름이랑 생년월일이 다 적혀 있어요. 마을마다. 한국 사람을 증오한다는 증오비가 다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을을 가서 그 비석을 위령비로 바꾸는 일인 거죠. 근데 쉽게 바꿀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그곳에서 일을 같이 하고 하게 되는데 2009년에
그 팀이랑 같이 처음으로 베트남에 갔었고요. 그때 이제 학살 피해자분 중에 이제 살아남으신 생존자분을 만나게 되었죠. 제가 만나게 돼서 그분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았었고요. 네. 그리고 돌아와서 이 여행을 시작하게 될 때 꼭 처음으로는 베트남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네. 예, 그래서 베트남에서 여행을 시작하고 책의 첫 곡지도 베트남으로 이제 그렇죠. 쓰게 되었죠. 예, 지금 이 분위기를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네. 책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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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군이 저지른 만행에 충격받고 학살 피해자를 찾아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 나라의 정부가 오래전 저지른 범죄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침묵 때문에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면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하는 게 아닐까? 잘못을 저지른 할아버지 세대를 대신해서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우리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면 과연 우린 과거의 침략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본 정부에게 사과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을 때 내내 망설이던 마음에 결심이 섰다. 책임감과 사명감이 두려움에 떨던 겁쟁이를 역사의 고통 앞에 서게 만들었다. 자전거로 5분 남짓 달려 도착한 허름한 집엔 한 아주머니가 표정 없는 얼굴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알 수 없는 적막함과 긴장 속에서 응원 누나의 인사가 건네졌고, 곧바로 나도 인사를 건네려고 웃으며 아주머니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마주친 순간 표정 없는 얼굴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걸 숨기려는 듯 아주머니는 곧바로 우리를 집 안으로 안내했고, 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가난한 시골집이라 마실 만한 게 없다며 물 한 잔을 내주셨고, 나는 그 물을 한 모금씩 머금으며 밥상 말라가는 입술을 적셨다. 그 사이 응원 누나는 익숙하게 녹음기와 노트를 준비했고, 나는 누나의 통역을 따라 서서히 수십 년 전 그 지옥의 순간으로 빨려가고 있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어떠세요? 다시 남의 목소리로 들으니? 처음 들어보는데요, 남의 목소리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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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나는 네. 것 같아요. 그때 되게 겁이 많이 났었던. 네. 네, 이런 사실 이렇게 팔만 벌리고 이렇게 재미있는 청년이었지만 사실 책의 내용은 이렇게 진지하고 예, 함께 공감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사진으로 그 배를 타고 갔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피스보트에 대한 얘기도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예, 우리 피스보트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잠깐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피스보트라는 배가요, 커다란 크루즈예요. 커다란 크루즈가 지구를 돌면서 평화 운동을 하고 있는 배인데, 그 배의 시작도 되게 재밌어요. 그 역사 왜곡, 일본 사람들이 교과서 왜곡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1982년도가 처음인데, 그때 당시에 대학교 3학년이었던 와세다 대학생 4명이서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리가 가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해서 대학생들이 처음으로 배를 꾸려서 우리가 배를 타고 한국, 중국을 다니면서 구경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150명이 타서 시작한 게 첫 번째 항해였고요. 그렇게 해서 항해가 점점 커지고, 그럼 지구촌 곳곳을 다니면서 평화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하고 있는 배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70번째 항해를 네. 함께 하게 되었었죠. 네. 네.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배워왔던 이 역사가 진짜일까? 이런 의심을 품고 시작했던 네, 네. 네, 그 항해지요. 네. 네, 거기서 특별한 활동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책에 나오지만. 네. 그 배가 일본 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네. 승객만 1000명 정도 타는 거대한 배인데, 일본 사람이 99%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서 그 배에 오르게 됐었는데, 그 배를 오르기 전에 제가 이제 요코하마에 가서 그 배 스태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평화의 배인데 네가 와서 우리 배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하나 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해서 처음에 군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일본 사람은 군대 경험이 없으니. 근데 저도 공익 출신이라서 군대 경험이 없거든요. 네. 그 얘기는 내가 못 해주겠다 라고 하다가, 마침 제가 배를 합류했던 날이 8월 11일이고요.
4일 뒤 이제 8월 15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날짜에 맞춰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다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갔어요. 정대협이라는 단체를 찾아갔고 때마침 일본에서는 이제 할머니들 보상법에 관련된 법 제정을 위해서 서명운동을 일본 내에서 진행 중이었고요. 그 서류를 받아서 제 배에 타고 네. 이제 8월 15일 날 이제 서명운동을 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거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좀 진행하신 게 네, 있었죠? 서명운동도 하고 네. DVD를 몇 개 가져갔어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본어 자막으로 된 DVD도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환기가 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토론회까지 하게 되었었죠. 네. 그럼 사람들이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많이 새로운 걸 알아가거나 뭐 그런 경험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사실 하기 힘든 얘기잖아요. 네. 되게 하기 힘든 얘기를 일본 사람들 앞에서 네. 나이가 많은 분도 계시고 나이가 어린 친구도 있어요. 되게 저한테는 좀 무서운 경험이기도 했어요. 사실은 무서웠고 그렇죠. 망망대해에서 한 3-4명 있는 제일동포 친구들에게 이제 살짝 야 혹시 우리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8월 14일 날 밤에 고민도 많이 좀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네. 많이들 우셨어요. 일본 사람 분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할 거 없이 많이들 우시고 서명운동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토론회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아 우리가 TV로 보던 우익 분들이 전부는 아니었구나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사실 이렇게 이동원 씨의 여행기를 읽으면서 그 모든 순간순간이 인연이고 기억이다. 네. 진짜 이 네. 여행기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부조리한 면면을 찾아다닌 여행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행지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다 기억에 남으실 텐데 좀 특별한 인연들은 좀 없으셨나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여행지에서 만난 사실 사람 이야기거든요. 챕터별로 사람들이 네. 나오는데 다들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하고 지내요. 지금도요? 네. 네. 그 중에서 최근에 연락이 왔던 친구는 이제 거북이를 키울 때 디에고라는 친구랑 에콰도르에서 곰 찾으러 다닐 때 안드레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아까 곰티 네, 곰 티셔츠 보셨죠? 네. 반팔 입고 있지만 저게 4,000m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데예요. 안데스 산맥에 이제 곰들이 사는데 곰의 위치나 활동 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안테나를 들고 이제 찾아다니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 안드레스라는 친구가 사실은 제가 그 친구랑 있으면서 곰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네. 결국 곰을 못 만나고 왔었죠. 그래서 되게 찡찡대다가 왔는데 갔다 온 지 1년 하고도 반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안드레스라는 친구가 곰을 만나면 네. 사진을 보내줘요. 처음에는 고맙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까지 잘 찾는 애가 왜 내가 있을 때는 못 찾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KBS 팀이 카메라를 들고 그 친구랑 같이 곰을 찾으러 가가지고 네. 환경 스페셜에 올해 신년 특집을 나가는데요. 그 PD님을 만나 뵀는데 이틀 만에 찾으셨다고 곰을. 예, 근데 저는 만나 뵙지를 못하고, 예, 곰님을, 예,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만나 뵙지를 못해가지고. 네. 곰을 만날 인연이 아니셨군요. 네, 곰을 못 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사실 여행이란 건 다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관광과 여행의 차이는 그 현지 사람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풍경만 보고 왔는지 차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먼 나라에서 대한민국이란 이 작은 나라에 와서 특별한 인생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계신 분을 만나볼까 합니다. 이분과의 만남 또한 이동원 씨에게 어떤 NGO 활동을 하는데 조금의 작은 불씨가 되지는 않았을까 저 혼자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켄트 카마스바 씨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시죠. 여기 뒤에 켄트 씨 소개 잠깐 나가는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잠비아에서 왔는 켄트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3학년 농업경제학과 하고요. 사회학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방금 영상 본 게 우물 프로젝트였죠. 그때 세계 좀 오지 나라의 우물을 파주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1호로 아프리카 잠비아 고향 마을에 우물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참 무더운 날씨에 이 영상 화면을 보니까 제 마음도 되게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 받았는데요.
저도 이거 보면서 함께 울고 웃었어요. 다시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떠세요? 네, 좋아합니다. 네. 켄트가 네. 방송은 참 많이 했는데 네. 사람들 앞에 있는 건 별로 익숙하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네,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네. 저희 갔던 거 2009년도에요. 켄트가 이제 서울대학교를 합격을 하고 제가 멘토링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방송 섭외가 물밀듯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자 네, 이렇게 해서 네. 담비를 하게 됐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두 분은 방금 그 멘토링을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먼저 그 잠비아에 같이 다녀오셨죠? 제가 나왔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여기서 지금도 나왔어요? 제 손과 등이 살짝 나오긴 하는데 저만 알아보더라고요. 네. 네. 아니, 저는 이 영상 편집하면서 PD분이 이동원 씨를 좀 넣어야겠으니 저한테 찾으라는 특명을 주셨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얼굴 한 3컷 나오는데요. 예, 합해서 한 2초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함께 가셨는지 갑자기 궁금했었고. 말라리아에만 걸려오셨다고 하셔서. 네. 먼저 두 분이 어떻게 아시게 된 사이세요? 그 궁금해요. 예, 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네. 2009년 4월 정도? 네. 네, 그때 처음 왔을 때 잠깐 지리산 고등학교 네. 7개월 동안 거기 있었어요. 네. 거기 처음에 왔을 때가 이동원 형은 그거 멘토를 받았었어요. 지리산 그때- 학교에서. 예, 네. 그때 있을 때부터 한국 생활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형님 네,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친해졌어요. 지금까지 네. 형 동생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네. 그렇게 만나셨군요. 그때 한국말은 잘 하셨어요, 켄트 씨? 지금 엄청 잘 하시는데. 그때처럼 형님 도와주세요 하진 않았죠. 네. 아니 어떻게 하셨길래 형님이라고? 한국말 되게 잘하잖아요. 네. 되게 놀라웠던 거는 처음 왔을 때 한국말 아예 모르고 왔어요. 잠비아는 영어를 쓰는 나라인데 네. 한 6개월 지나니까 형 왜 그래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머리가 진짜 좋구나 라고 생각했었죠. 네. 저희는 평생에도 잘 안 되는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그 우물 판다는 그 소식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 잠비아에 우물을 파러 같이 가자 그랬잖아요. 그때 어떤 기분 드셨어요? 그때 그거 첫 번째 음악 프로그램 처음에 들었을 때부터 너무 좋았어요. 네. 근데 제일 좋아하는 거는 다시 1년 동안 네. 다시 고향에서 가는 계획 생겨서 너무 네.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음모르는 깃동네에서 네. 사람은 잘 깨끗한 물 잘 많이 없었어요. 네. 그런 계획 만들어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잘 못 사는 나라 그렇게 걱정 많이 하셔서 너무 네.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또 연예인들이 처음에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연예인들이 같이 재밌는 시간 보내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셨군요. 그 지금도 그 음을 잘 사용되고 예, 있나요? 우물은 잘 월드비전이랑 그때 같이 해가지고 네. 우물은 지금도 관리하면서 그 우물을 하나 파는데 쓰시는 분이 한 400분에서 500분 정도 되신대요. 네. 그러니까 네. 아주 잘 좋은 일이죠. 정말 그 훌륭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많이 못 가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담비 프로젝트가. 네, 담비 어렵거든요. 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네. 시청률은 보신 분들과 다르게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돈이 좀 많이 들고 현지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프로그램이 좀 오랫동안 지속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MBC PD분 같으세요. 네, 그때 켄트를 가는데 그때 제가 따라가게 됐던 게 네. 그때 무슨 보호자가 한 명이 가면 좋겠다.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예. 연예인 말하지만 그때 연예인을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국 연예인을 한지민 씨는 알더라고. 딱 보자마자 예쁘니까. 나머지 사람은 그래서 저희끼리 별명을 붙였어요. 이렇게 탁재훈은 약간 개구쟁이라든지 이렇게 우리끼리 코드를 만들어서 네. 연예인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보호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켄트 주변에 아프리카 유경험 자면서
뭐 예방 접종이 다 된 사람을 네. 찾으니까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 10일 만에 갑자기 출발하게 됐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가서 되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되게 네. 보람 있게 갔다 왔었죠. 아. 네. 그럼 그때 그 우물 판 걸로 어머니하고 가족들도 같이 이용하시나요? 아니면은 아니 그때 동네가 다른가요? 예, 그 잠대했을 때 2박 3일 있었어요. 네네. 그때 첫째 날에는 가족들 못 봤어요. 그리고 네. 마지막 날에 거기 우리 집에서 거기 엄마하고 동생은 찾았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우물 프로젝트 네. 마을 있을 때 거기서 오셨죠. 만나셨습니다. 아, 예. 네.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우물은 판 곳은 조금 멀. 거의 정글이었어요. 저희 그 도심 읍내라고 할까요? 우리가 지금 읍 소재지에서 차를 타고 정글 속으로 2시간이 들어가요. 전기도 없고 전화도 안 터지고 위성 전화조차도 안 터지는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 동물과 같이 거의 생활하다시피 하시는 분들이 그곳에 계시고요. 켄트 가족들은 조금 가까운 타운에 네. 계시고. 네, 조금 다른 지역에 계셔서 네. 네. 그 이후로는 못 만나보셨죠? 엄마하고 여동생 또 만났어요? 예, 또 만났습니다. 또 만났어요? 네, 공항까지 네. 같이 있었습니다. 아, 네. 예, 작년에도 네. 갔다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작년에 여름 방학 때 잠깐 네. 예, 집에 갔다 왔군요. 네, 두 달 네. 동안 있었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동원 씨 책 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아니, 책을 줬어요. 줬더니 아니, 봤어요. 형, 근데 레포트도 맨날 영어로 내고 저 한국말 어려워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계속 빨리 넘기더라고요. 사진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사진. 네. 솔직히 한국말 아직도 네. 읽하는 거 좀 어려워요. 읽는 것 좀 어렵죠. 예, 예. 정말 쉬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 그 한국 책 중에서 뭐 재밌게 읽은 책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없으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몇 권 추천해 드릴게요. 네, 동원 씨, 이렇게 다양한 NGO들이 있을 텐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런 우리가 말한 선진국에 대한 곳들을 방문하지 않고, 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제3세계나 저개발 국가 위주로 다녀오셨잖아요. 네. 뭐 그런 이유는 어디 있나요? 제가 맨 처음 갔던 게 케냐예요. 대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네. 케냐를 가서 마사이족 마을에서 이제 한 달 동안 그분들과 강에서 물 길러서 먹고 자고 했었는데 네. 큰 도움은 되진 않더라고요. 제가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분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교감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요. 유럽이나 미국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배우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같이 뭔가 도움을 그렇죠. 준다기보다. 네, 네. 네, 그래서 자꾸만 조금 안 좋은 나라로 많이 네. 눈을 돌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동안 이렇게 이동원 씨가 해온 활동들을 보니까 정말 시대에 보기 드문 열혈 청년이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저는 이 나이 때 뭘 했을까라는 후회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책의 뒷날개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추천사를 써주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부모님께서 남긴 말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지구를 구하러 다니는 자식을 둔 애미 애비의 심정은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셨거든요. 네. 밖에서 이렇게 볼 때는,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시나 봐요. 우리 어머니 없이 말씀하시니까. 부모님 말씀을 하니 목이 갑자기 메이네요. 네,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멋있고 열혈 청년이고 이렇게만 보이는데 사실 집에서 부모님들이 보실 때는 이렇게 뿌듯하기도 하시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뿌듯해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뿌듯해하는지 잘 모르겠고. 네. 네. 사실 이렇게 제 지인분들도 여기 곳곳에 계신데 이렇게 말씀하면서 저랑 같이 손발에 오그록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별로 열혈은 맞는데 뭔가 대단한 거를 뭐 했다 이렇게 생각은 네, 잘 하진 않고 저희 부모님도 그냥 건강히 무사히만 잘 다녀와라. 네. 특히나 걱정을 제가 많이 시켜드렸어요. 제가 배를 탈 때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거북이나 곰 찾을 때도 제 연평도 해전 터진 거를 10일 뒤에 알았거든요. 장례식을 끝나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네요. 네. 네, 연락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브라질에 있다 그러고 혼자서 팔레스타인을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제 부모님으로서는 많이 조마조마하는 부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럼 제가 즉석 제안할게요. 이렇게 화면 보면서 부모님께 한 말씀 해주시면 저희가 편집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언어를 제가 경상도 말로 좀 바꿔야 되는데 어떤 경상도에서, 카메라 볼까요, 감독님? 네, 몇 번 카메라 보면 되나요? 네. 네. 저 경상도에라서 원래 말을 잘 못하는데 네. 이게 뭐죠? 네. 네, 뻘쭘한데? 네, 아무튼 아들 못난 아들 만나가지고 네, 싸돌아다니는 거 본다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네. 이렇게 책 나왔으니까 또 이제는 안 나가겠지 하면서 그 걱정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우리 아버지 특히 술 드시면 이제 안 갈 기제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이제 앞으로 취직해서 한국에서 이제 쓰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앞으로 열심히 보답하면서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마음이 찡해지네요. 북콘서트라는 게 힘들군요. 네, 그렇게 온 세계를 싸돌아다닌 기록을 이렇게 책으로 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책도 함께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여행하시면서 계획하실 당시에 생각하셨던 건가요? 책은요. 네. 제가 그 켄트 인연으로 나온 책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켄트가 서울대 합격했다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방송 프로그램만 25개 섭외를 받았거든요. 네. 이 친구가 모든 메이저 신문에 다 기사가 나갈 때 힘들어해서 저희 집에 숨어 있고 막 그랬어요. 혼자 그 연예인처럼 숨어 있고 제가 매니저처럼 막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막 이런 네. 거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켄트 힘들다고 챙겨줬던 경향신문 기자분이 계세요. 인터뷰 안 하고 축하한다 그러면서 인터뷰하러 오셨다고 그냥 선물만 주고 가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인연을 맺고 있다가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재밌을 것 같은데 인터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네. 저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하고 나가고 그 다음날 이제 한겨레 신문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한번 연재를 한번 하고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여행을 가기 전부터 연재를 준비를 해가지고요 여행 다니면서 글을 써서 계속 보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이라는 걸 쓰게 됐고 책도 나오고 또 어플리케이션 어장관리라는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네. 하게 되었던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게 책으로 펴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과 이제 그 여행을 공유를 하게 되셨는데 네네. 방금 말씀하신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네. 이거 어장 관리라고 하는데 네. 이게 뭔지 잠깐 소개 좀 네, 해주세요. 어장관리라고 하시면 많이들 오해하시죠. 이때까지 네. NGO 얘기하다가 제발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실 것 같은데 네. 어설프고 장난스러운 여행에 관한 이야기의 줄임말이고요. 아, 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가 스토리스쿱이라는 회사랑 같이 글을 썼어요. NGO에 좀 진중하고 사람 이야기는 책에 담았지만 그 곳곳에 에피소드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좀 재밌었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혼자 사진뿐만 아니라 혼자 찍은 영상 같은 것도 좀 많은데 네. 이걸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마침 스토리스쿱이라는 디지털 출판사에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스토리 스쿱. 네, 스토리스쿱. 네. 네, 스푼. 그래서 글이랑 사진이랑 영상이랑 이렇게 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일주일에 한 개씩 연재를 했었고요. 네. 그걸 이제 묶어서 아이폰에 이제 1탄 내고 2탄 내고 2탄까지 최근에 나와 있고 이제 조만간 3탄까지 네, 출시할 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럼 어장 관리라고 치면은 네.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이폰 어장관리 치시면 네, 0.99달러에 만나실 수 있고요. 0.99달러. 네, 네, 감사한 게 스토리스쿱에서도 되게 이렇게 여행을 했다라고 하니까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걸 해서 수익금을 좀 좋은데 써보자 네. 라고 해서 켄트랑 잠비아 갔다 온 인연으로 이제 월드비전 홍보팀과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서로 이제 좀 도우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월드비전의 수익금을 기부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되고 있군요. 네. 네, 뭐 젊은 분답게 책도 내시고 연재도 하시고 또 스마트폰으로 또 네. 출간하시고 예, 많은 활동하고 계신데 거기에 더해서 사실 오늘 요술당나귀 밴드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네. 다른 활동 때문이죠? 신촌 네. 콘서트? 네, 제가 뭘 많이 해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는 등록된 상태고요. 네. 신촌 콘서트라는 팀을 하고 있어요.
네. 신촌 콘서트라고 해서 신촌 홍대 일대에서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과 뭔가 좀 재밌는 또는 좀 의미 있는 작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계절별로 콘서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3번째 봄을 맞이했고요. 네. 어제 3번째 여름 첫 번째 공연을 어제 신촌 메가박스에서 했는데 어제요? 네, 어제 했는데요. 네. 어제는 이제 조금 작게 하고 오는 7월 6일에 이제 비기슈 코리아라고 이제 네, 노수인 분들의 재활을 돕는 잡지가 네. 있는데 비기슈 코리아 2주년이랑 저희 신촌 콘서트가 같이 네. 기획을 해가지고 네, 공연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7월 6일이면 금요일인가요? 7월 6일이 금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금요일이네요. 금요일이요? 네. 금요일이라면. 네, 네. 아니, 기억하시는 분이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저희 콘서트 스텝입니다. 네, 그래서. 아, 그러시군요. 아, 신촌 콘서트 하시랴, 또 여행 다니시랴, 책 쓰시랴, 이런 시간들이 다 어디서 나세요? 이게 어제까지 시험 보셨잖아요, 또. 어떤 시험? 학교 기말 시험이요? 등록만 해놓으셨다고 네, 하셨지만. 기말고사. 네. 네, 그제까지 봤죠. 네. 네. 졸업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 부모님께도 좀 그렇게 더 졸업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다 겹치는 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기에는 시간이 되게 모자라겠구나라고 할 네. 수도 있는데 되게 에너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신촌 콘서트에 되게 음악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글 쓰시는 분, 뭐 그림 그리시는 분, 다양한 예술가 분들이 계신데 네. 그분들이 저한테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에너지 받아서 또 글을 쓰기도 하고 또 영상 이런 것도 되게 호기심이 있어 하거든요. 특히나 어플리케이션도 책을 만든다는 게 되게 매력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네. 또 그런 일도 같이 할 수 있어서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아니, 남들은 학창 시절에는 공부만 하기에도 사실은 벅차고. 네, 공부를 안 하면 벅차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그래도 서울대 들어가신 분이 공부를 안 해서 벅차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했었죠. 예전에. 네네. 네, 시켜서 했었고요. 네,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은 하셨겠죠, 당연히.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뭐 배낭여행이나 사실 어학연수 정도의 견문만 조금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면 다들 취업 준비하기에 바쁘잖아요. 근데 이동환 씨는 그런 걱정은 안 하세요? 취업 준비요? 네. 네, 사실은 오늘 아침에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있다 왔는데, 네. 알고 질문하시는데, 네. 책을 쓰고 콘서트를 함께 만들고 또 어플리케이션 하다 보니까 뭔가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제가 그렇게 하다가 생각했던 것은 방송국 PD가 돼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내가 배낭 메고 아무 데나 가서 아무 말 한 통해도 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그런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걸 네. 영상에 담아보면 어떨까. 글재주는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보여주면 좀 쉬울 것 같다. 라고 해서 시험을 보고 있고요. 방송사 공채를 보고 있고 오늘 어떤 회사 사장님을 네. 뵙고 사실 내일 발표가 나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좋은 일이 벌어지면 이제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예, 계속 신촌 네, 콘서트에 콘서트 열심히 남아서. 만들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예. 좋은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뭐 본인은 자꾸 좀 아니라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땐 정말 네. 열심히 사시는 이 시대에 뭐 보기 드문 훈남이신 것 같아요. 어떤 계기? 조용히 좀 웃어줄래요? 네. 아니, 외모도 되지 뭐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네. 크게 웃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뭐 어떤 그 계기가 지금의 이동환 씨를 만들었나요? 혹시 뭐 켄트 씨에게 동환 씨가 멘토의 역할이 됐다면 뭐 네. 혹시 그런 멘토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저희 부모님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부모님 영향이 제일 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피아노를 배웠어요. 근데 보통 뭐 체르니 이렇게 배우잖아요. 네. 제가 이제 뽕짝 반주를 그러니까 캬바레 반주용을 피아노를 배웠어요. 이게 왜 배웠냐면 아버님이 이제 성당에 가톨릭을 다니시는데 네.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밴드를 만들어서 고아원, 양로원, 뭐 장애인 단체를 다니면 좋을 것 같다. 근데 키보드가 없으니까 우리 아들을 교육을 시켜서 쓰자. 네. 라고 해서 4학년 때부터 시작했던 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다녔고요. 그래서 주말마다 일요일마다 저희 가족은 어디 가는 게 일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걸 하지는 않았지만 고3 때까지도 예, 갔죠. 그래서 계속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공부보다 좀 사람 되는 게 우선이다. 물론 공부도 좀 많이 시키긴 하셨지만.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자꾸 위에 보지 말고 밑으로 좀 봐라. 옆에 있는 사람 봐라.
네, 그 말씀들이 지금 이렇게 여행을 다니게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네. 걱정 많이 하시다가 네. 우리가 그렇게 키웠으니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러시군요. 아, 그런 어렸을 때 사실은 이렇게 쉽게 네. 경험하기는 힘든 것들을 하시면서 많이 보고 네, 또 좀, 느끼셨던 바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좀 슬픈 거 좀 많이 말씀 보셨죠. 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조금 다른 지구마을 여행 책의 인쇄 전부를 이렇게 아, 기부한다고 예, 네, 그 얘기도 하는군요. 하셨죠? 네. 아, 그거는 하셔야 많이들 사시죠? 네, 제가 먹는 거 아니니까 많이 사주세요. 네. 그거는 처음부터 결정했던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NGO 여행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다녔던 곳들이 굉장히 많고 책에 없는 곳들도 좀 있는데요. 네. 조금 미안했어요. 미안한 감이 뭐였냐면 처음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있을 때는 장애인 분들 보면서 아,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의대를 갈 걸 그랬나? 왜 내가 아무것도 못 해줄까? 이렇게 네. 뭐 돼지 똥 치우는 것밖에 못 해주는구나라는 생각도 들다가 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다 보니까요. 너무 짧게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 네, 네. 한 달, 뭐 2주, 뭐 이렇게 이게 솔직히 글 쓰고 하지만 생색만 내는 것 같고 네. 그분들은 지금도 거기서 고생을 계속 하고 있고 곰도 찾으러 다니고 거북이도 보호하고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서 내가 그걸로 좀 호의호식하는 거는 좀 죄책감도 많이 들고요. 사실은 의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아 이걸 책으로 내게 된다면 예, 혼자 다 먹을 수는 없겠다. 나눠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예, 그래서 의리 지키자는 차원에서 친구들이랑 네. 네, 그렇게 하게 됐던 거예요. 아, 네. 인쇄 전액을 기부한다는 게 사실은 뭐 많이 팔릴지 안 팔릴지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결심을 한다는 게 사실은 힘든 일이었을 것 같은데 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이 사주세요. 네. 지금 저희가 만난 이동원 씨는 이제 20대 후반을 지나고 계시죠? 네, 후반 시작했습니다. 예, 이제 네. 후반 시작한 27이 되신 네. 예, 20대 청년인데 앞으로 네. 10년, 20년이 흐른 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감동시켜주고 계실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앞으로 뭐 지금 입사 시험도 보셨지만 앞으로의 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앞으로 계획 어떠세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아빠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네, 되게 생뚱맞죠? 네, 여행 다니고 뭐 지구를 막 이러다가 생뚱맞은데, 네, 어릴 때부터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빠처럼 멋진 아빠가 돼야지. 네. 네, 우리 애기 잘 키워야지. 근데 우리 애가 행복하려면 옆에 애도 행복해야 되고 세상이 행복해야 되겠구나라는 네. 생각에서 지금도 뭔가 하나씩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10년 뒤에 몇몇의 아이들이 아빠 멋있어라고 불러주는 게 제 꿈이고요. 네, 한 30년 뒤에는 이제 할아버지 멋있어 해주는 게 꿈이고요. 네,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사랑도 많이 하셔야겠네요. 예. 네, 예, 그러시기를 열심히. 바랍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얘기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책의 한 구절 이동원 저자로부터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아, 제가요? 네. 네. 마무리한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신이 없었네요. 네. 그 마지막에 그 에필로그 부분을요 좀 네. 청해 들을까요? 그 아, 네. 마무리하는 의미로 좋을 것 같아요. 네, 에필로그. 네. 아, 네. 아, 부끄럽네요. 네. 읽겠습니다. 지구마을 빚더미 여행. 오랫동안 꿈꿔온 여행이었다. 머리맡에 세계 지도를 붙여두고 침대에 누워 하루에 한 곳을 여행하는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배낭을 메고 세상을 누비는 그 달콤한 여행의 꿈에서 깨어날 때면 어김없이 불타오르던 여행에 대한 굳은 의지. 그렇게 나는 24개월 만기 적금이 끝나는 날을 기다리며 20대 초반의 하루하루를 하얗게 불태웠다. 혼자 꿈꾸고 혼자 계획하고 혼자 돈 모아서 준비한 나만의 여행. 그래서 겁나고 무서웠던 그 여행. 혼자서 밥은 잘 먹을까? 외롭다고 울진 않을까?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나 있을까? 혼자. 혼자라는 단어에 잠식된 나만의 여행 계획.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한 그 순간부터 난 혼자라는 말을 잊었다. 배낭을 매는 동안 단 한 번도 혼자인 적은 없었으니까. 그 여행에서 나는 혼자인 적도 없었고 혼자서 해낸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항상 내 곁을 지켜주던 든든한 NGO 친구들, 그리고
곳곳에서 도움을 주던 고마운 수호천사들, 난생 처음 육로로 국경을 넘을 때 길 잃은 나를 챙겨주던 수다쟁이 싱가포르 아저씨, 안데스에서 곰 찾다 내려온 아이를 데리고 페루까지 가는 32시간의 여정을 함께해준 투사웃 디자이너, 팔레스타인 가는 차를 타기 전 겁먹은 내게 용기의 케밥을 건네던 요르단 총각, 그리고 지금도 나를 챙겨주는 피스보트 가족들까지. 혼자 준비하고 혼자 떠낸 여행이었지만 결국 혼자 한 건 아무것도 없는 7개월간의 NGO 여행. 지구 마을을 위한 여행을 하겠다며 요란하게 떠나선 오히려 마을 곳곳의 주민들에게 신세만 잔뜩 쥐고 돌아온 지구 마을 빚더미 여행. 각박한 서울 생활 속에서 여행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빚 도촉에 시달리는 기분이 드는 건 아마 그 때문이겠지. 평생 갚아야 할 추억 속의 아름다운 빚더미, 그걸 청산하는 법은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을 지구 마을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일 테다. 화려하고 매혹적이진 않지만 솔직하게 써내려간 이 여행기가 빚을 갚는, 아니 이자라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모든 이야기들이 이 안에 녹아 있었던 것 같네요. 오늘 다양한 얘기가 오간 가운데요. 혹시 앉아 계시면서 우리 저자분하고 이런 이야기는 해보고 싶다, 이런 부분이 궁금했다 하는 분 계시면 이 자리, 이 시간을 빌려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객석과의 대화 나눠볼까요? 네. 예, 저기 하얀 모자 쓰신 분께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름이 아니라 내년이면 40을 바라보고 있고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의 엄마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건 이 저자가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어느 부분은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이 콘서트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건 패스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아직 아이가 어린 친구인데도 저희 딸이 지금 이 책을 같이 읽고 있거든요. 저는 다 읽었고. 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녀석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엄마가 살아가라고 하는 방식은 무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슨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좀 안정적인 생활을 살아가는 게 너의 인생에서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오빠는 그렇진 않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가게 되면 꼭 물어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긴 좋은 대학을 다니고는 있긴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꼭 정도를 걸어가지 않고 약간 삑사리로 가는 경향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많이 났죠, 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굉장히 창의적인 거고 그렇지 않고 생각해보면 약간 삑사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 어린 아이한테, 초등학교 6학년 아이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시고 싶은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보통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학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네, 저희 부모님을 한번 만나보시면 제일 빠르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상도 촌놈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안 했어요. 되게 시험 기간에 오락실이랑 PC방이 남아 돌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거기 가서 혼자서 친구들이랑 놀던 아이였는데요. 언제 공부를 하게 됐냐면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요. 생방송 화제 집중 이런 거 보는데 리포트가 물어봐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신촌이요, 홍대요, 이러다가 부산이요, 남원이요, 전주요 이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기 지방 사람들은 도시 이름을 얘기하고 서울 사람들은 동네 이름을 얘기할까? 근데 나는 서울에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잠실도 알고 신촌도 알고 명동도 알지?
아, 저기가 세상의 중심인가 보다. 저기 가면 진짜 재밌는 것들이 많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서울에 가서 뭔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잘 왔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은 기회들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와서 또 여행을 하다 보면 또 그래요. 어디서 왔어? 뭐 코리아, 재팬, 미국 애들은 꼭 막 뭐 뉴욕, 로스앤젤레스. 왜 쟤네는 또 도시 이름을 얘기할까? 스페인어권도 똑같거든요. 스페인어권도 가보면 페루, 과테말라 이러다가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로 가요. 아, 언어권이든 문화권 어딘가 중심이 있구나. 거기 가면 또 뭔가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가고 서울에 또 저같이 촌놈이 올라오기도 하고 하는구나.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기회를 찾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서울에 왔고 그래서 좀 더 다른 기회를 나눠보기 위해서 배낭을 맸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네, 완화해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답변 되셨나요? 네, 뭐 혹시 또 다른 이야기 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긴장했거든요. 네. 오늘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잠깐 안내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블로그에 댓글로 신청하시고 오신 분들, 댓글 이벤트 선정되신 분들은 무대 왼편에 있는 이벤트 테이블에서 책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홍대 북스리브로점에서 그 조금 다른 지구마을 여행 구입하신 분들께도 저희 온북TV에서 신간을 선물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 구매하신 영수증 가지고 저희 행사 테이블에 오시면 책 선물 받으실 수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 끝나면 바로 이 자리에서 저자의 팬 사인회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이제 모든 순서 끝나서 마칠까 하는데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네, 오늘 되게 조명받고, 네. 아침에 그 모 회사 사장님이랑 회장님을 뵀었는데 그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이 자리 더 떨리는 예. 것 같고요.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게 채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같이 여행하는 기분으로 같은 세상 같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마음 북스리브로와 출판방송 온북TV가 함께하는 수요일의 북콘서트. 예,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네. 지구마을 여행은 어쩌면 나로 시작해서 우리로 끝나는 그런 여행이었고, 우리가 함께 그 여정에 동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수요북콘의 행진은 계속되는 가운데요. 다음 주에는 여신과의 산책의 공저자인 소설가 이지민, 한유주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각 책장 넘기는 소리 톡톡톡톡 맛있는 책 이야기 책과 음악이